에휴, 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할 게, 저희가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스토리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제 그냥 바로 이야기 좀 하도록 할게요.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린다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어떻게 이야기를 좀 드냐면요. 함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해석하기 좀 편하게 증가함수에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 보면은 x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대충 x2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거기에 대응되는 어떤 점이 하나 있겠죠? 함수에. 여기 대응되는 어떤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저희가 이제 보시는 거 뭐냐면요. 이 그래프라는 한정상에서 본다면은 x1이라고 하는 애가 x2까지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x1이 x2를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가지는 동안, 맞지? 그 함수는 분명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지? 그런 생각한다면 저희는 y축을 생각한다면 y축을 여기쯤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를 y축 생각한다면 대응되는 y의 값은 이렇게 변화되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그때 여기 좌표를 하나를 y1, 여기를 y2라고 세팅을 한다면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희가 관점 보면 x1이 x2로 갔을 때, 맞지? 봐봐. y1이 지금 y2로 변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y2가 y1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과정을 잘 본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좀 적냐. 이게 삼각형 뷰인데 삼각형이 좀 이상하긴 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린다면 약간 여기가 색칠돼 있거든요. 색칠돼 있고 여기 찍찍 대충 이런 느낌으로 돼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대충 삼각형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델타 x라고 일명 말을 하면서 그래서 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차이, 그 값의 차이를 좀 정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2 마이너스 x1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빼서 요까지 크기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y2에서 이거 뒤집으면 큰일 나요. y2에서 y1을 빼는 걸로 정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요, 이 변화량의 의미가 얘를 우리는 이제 여기 A점 A하고 B라는 점에 대해서 그 A가 x1이 x2까지 올라갔을 때 변화량이라고 일명 말을 하기도 하고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편이기도 하는데 근데 뭐 하려다 이 생각하겠더라. 아침에 와서 아무 생각이 없네요. 요즘에는 요렇게 되는 애가 있죠. 요거 우리 어디서 제일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맞죠, 기울기죠. 기울기에서 이 계산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관점을 다시 생각한다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어떤 직선이죠. 선분 AB라고 할게요. AB의 기울기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야기 나중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되게 그런 거 있어요. 뭐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특정한 부분과 어떤 특정한 부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렸을 때, 야, 이거 해봤냐? 이거 뭐지, 이거? 돌리는 거 뭐라냐, 이거? 지분도. 오, 그렇지. 역시 넌 천재였어. 역시. 지불놀이 이렇게 할 때, 맞지? 이게 분명히 여기 따라서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계속 도나? 쭉 떨어져요? 날아가죠? 엥? 안 해봤어요? 이렇게 했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생각할 건 이거잖아요. 돌렸을 때 딱 그 순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상황의 변화를 논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자체가
이제 요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잠이 덜 깨서 희마리가 없어요. 얘를 또 다른 말로는 미분 계수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릴 건데, 나는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 그림을, 공면을 만들지 말게요. 이 순간의 변화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를 x1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맞지? 그래서 변화를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맞지? 여기를 x2의 위치라고 생각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여기 순간의 변화를 구하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점이 점점 여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호로는 약간 이렇게 표시합니다. dx분의 dy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게 미분의 영어 그 앞자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호로 정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수식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를 fx라고 잡았다고 생각을 할게.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델타 x라고 정리를 해놨잖아. 델타 x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변화량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을 내가 델타 x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거의 선분의 길이라 생각하시면은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이 x2라고 하는 애가 이런 얘기거든요. x1 더하기 델타 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인데 저거에 대해서 맞춰서 계산할 거예요. 여기가 f x1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x1. 여기가 y좌표의 두 개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얘 안에 거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델타 x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얘가 x1, f의 x1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점이 x1 더하기 델타 x, f의 x1 더하기 델타 x. 약간 이런 느낌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분계수를 이야기하시는 과정 자체가 리미트, 요거 델타 x를 h로 좀 많이 나타내는 편이거든요. 오케이? h로 많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의 값을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x1 더하기 h. 이렇게 나타낼 거고, 얘를 마이너스 f의 x1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x2라고 하는 게 x1에 가까워지는 순간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로는 약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x2가 x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f의 x2 마이너스 f의 x1. 얘가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되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얘를 f', 여기 값에 대한 이야기죠. 얘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f'의 x1이다 라고 임명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fx의 x는 x1에서 미분계수라고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뒤집어서 말을 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다고 치면은 약간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단은 기본 개념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미분계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을 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필요충분 조건에서 같이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fx가 x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요, 다시 말한다면은 fx가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fx는 x는 a에서 의 순간 변화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다 똑같은 소리거든요. 순간 변화를 존재한다는 건데, 그 순간 변화를 어떻게 말하면은 평균 변화의 극한이라고 일명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한 리미트 x가 뭔가 특정한 a로 갔을 때 x-a에 f의 x-fa 요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여기에 지금 딱 요 이야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미분가능하다는 말이 미분계에서 존재하는 말이랑 똑같은 동치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존재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에 존재한다는 얘기로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요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석하게 되고요. 얘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요거죠. 표현법만 다른 거예요. 이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의 a 더하기 h의 마이너스 fa의 그 h 얘가 존재한다. 또 동치명제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봐봐,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넌 알고 있다. 네?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뭐가 있어? 뭘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돼? 네,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 싸울래? 우극한. 오, 그렇지. 역시. 우리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있어야 되죠. 리미트. a 플러스로 갔을 때 x-a의 f의 x-fa 요거와 리미트 a 마이너스 갔을 때 x-a의 fx-fa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은 값으로 가야지만이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fx가 x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얘를 구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 똑같은 소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또 미분 개수는 순간 변화를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여서 얘로 우리는 연산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극한하고 우극한, 여기 있는 개수를요, 이게 미분계수의 우극한이고 미분계수의 자극한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그 우미분 계수라고 그냥 말을 하고요. 얘를 좌미분 계수라고 그냥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기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의 표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표현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갔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우미분계수라고 있는 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미분계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a,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미분계수에 대한 관점을, 이거랑 자미분계수에 대한 관점을요, h라고 정의했던 부분이 있었잖아. 그 h로 나타낸 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 치면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할게요. 리미트 h는 h인데 h가 0으로 가긴 하는데 0마하고 0풀이 둘 다 존재를 하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0풀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이게 h분의 f의 a 더하기 h에서 마이너스 fa, 이렇게 세팅을 해야, 그러니까 그래프 기형을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a를 한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개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 더하기 h만큼 양만큼 더해져서 만들어진 여기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우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만큼 h로 갔다고 치면요, 여기는 a-h예요. 여기 위치는. 맞지?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함수값 같은 경우는 f에 분명히 a-h라는 함수값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미분계수 표현법은 약간 이렇게 나타납니다. h가 0마로 갔을 때 여기가 f의 a-h에서 마이너스 f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분모 같은 경우는 지금 난 얘를 기준해서 얘를 뺐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마이너스 h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기본적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이게 너무 불편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h 플러스죠? 이렇게 정리해야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 생각하시면은, 이번에는 h가 0마로 가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잖아? 0마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그냥 적어도 돼요. f의 a 더하기 h에서 마이너스 fa. 이 차이는 구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는 0풀인 상황이었어요. 0풀에서 정확하게 증가량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여기가 h만큼 간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h가 0마예요. 0보다 작은 값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h라고 하는 값 자체가 a보다 작은 값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애는 처음부터 개념이 이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가 그 a라고 잡았다고 친다면 a 더하기 h가 0마거든요. 0으로 가까우고 있지만 0보다 작은 값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h가 여기에요. 여기 길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h예요. 요 관점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f의 a 더하기 h에서 마이너스 fa를 한 값 하고 여기서 얘를 뺀 걸로 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그 h가 0풀로 가는 경우와 0마로 가는 경우를 봤을 때, 맞죠? 여기가 달라서 그래요. 정의 자체가. 근데 둘 다 좌미분계수를 이야기한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식을 보고 우리가 이게 좌미분계수인가 우미분계수인가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아마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실 때 그 한항수 쪽의 내용을 보시면은 요렇게 돼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얘가 좌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냐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냐를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틀려요. 진짜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다르게 되면은 저희는 뭐냐?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들었나? 내 기억이 없네. 요 점하고 요 점이 아까 평균 변화율 요거에 대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두 점을 잇는 선분에 대한 그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F'A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얘가 한없이 점에 가까워지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만든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일명 말을 하는 편이에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이게 기하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접선 이야기 하실 때 바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마 지금 제가 왼쪽에 아마 쭉 1페이지에 보면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고, 이제 fx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 모든 구간 내에서 저게 성립을 한다고 한다면, 맞죠? 그런다면 우리는 그 fx가 뭐라 한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 정의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자미분계선, 오미분계선 좀 더 계산하는 과정에서 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x가 a로 가, 맞지? 근데 표현법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 f에 이렇게 적으면 좀 많이 헷갈리려나? 상관없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형태거든요. 제일 간단한 형태 생각해봐요. 저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어렵지 않지? 생각해봐요. 저희가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위에가 fx 마이너스 fa로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그 미분계수 정의에서 보시면요. 제일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얘를 넣었을 때 만들어진 함수값, 요걸 넣었을 때 만들어진 함수값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여기는 x와 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일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미분계수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의 x 마이너스 fA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인수분해를 해서 x 마이너스 a에 곱하기 여기가 x 플러스 a분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x가 이제 x는 a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 값은 분명히 a를 들어갔을 때 여기가 2a분의 a는 여기 안에다가 존재 깔고 이야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거 공식 다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만 더 잡을게요. h가 h가 2로 가는 상황이 있어요. 맞니? h가 2로 가는 상황에서요. h가 2로 가면 안 되죠. 영어로 상황에서 f는 a 플러스 3h에서 마이너스 fa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h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된 함수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 정리를 시킬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원칙은요, 이거 생각해봐요. 여기 함수에 들어가는 값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맞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서 얘를 뺀 게 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가 3h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분자는 못 바꿉니다. 분자는 그대로 두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가 3h가 와야 돼. 맞지? 그래야지만 얘가 f'a라고 이제 명시를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저희는 이제 요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가 3에서 얘를 약분시키고 여기가 마이너스. 약간 이렇게 세팅이 돼서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세팅이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f'a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좀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하나만 더. 오케이? 얘가 어떤 얘기 할까? 이게 나중에 이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내일 열심히 공부해서 오실 때, h분의 f a 더하기 3h에서 마이너스 f의
A-2H. 약간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H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보면 봐. 0분의 0, 0 넣으면 0분의 0꼴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난 이걸 해소를 시켜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생각인데, 얘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내가 얘를 미분계수를 이야기하고 싶으면요. 여기다가 얘가 하나 있어야 돼요. 맞지? 그래야 미분계수를 쓸 수라도 있잖아요. 미분 가능한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FA. 그러면 다시 플러스 FA를 이렇게 추가시켜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 이렇게 올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H 마이너스를 여기서 묶어내서 여기가 F에 A 마이너스 2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가 H로 나눠질 겁니다. 그럼 H 나눠주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하나 따로 이렇게 따로 하나 적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 내가 이게 수렴하는데 이게 미분계수로 수렴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 3이 필요해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3F'A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서요. 여기 마이너스 2를 하나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난 여기다가 2만 더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2F'A가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시면 이게 5F'A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 제가 따로 막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게 익숙해 있으면 나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문제 푸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이거 딱 보자마자 이 생각해요. 여기 보여요? 플러스 4. 그렇지? 마이너스 2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 있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돼요. 계산해 보시면은 딱 이런 느낌의 계산이 되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익숙해 있으면 저렇게 계산이 돼서 바로바로 나오는 연습이 되실 거예요. 이 표현법은요, 이 표현법은 거의 기초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과 이제 연속이라는 말 두 개의 차이점하고 약간 그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요. 맞지? 이 말과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보시면 이거는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요, 1로 가는 건 무조건 참이 보장이 됩니다. 그게 미분 가능한 함수면 연속은 무조건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게 뉘앙스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얘는 진짜 약간 커넥티드하다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약간 붙어있다? 뉘앙스가 약간 이제 붙어있다는 개념이고요. 오케이? 그래프 느낌을 보면 약간 붙어있다는 느낌이야. 붙어는 있어요. 오케이? 가고요. 얘는요, X는 A에서 그 그래프가 약간, 뭐라 해야지? 라운드하고 스무스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둥글고 약간 부드럽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요, 여기 A라는 점에서 둥근 형태를 가지면서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약간
x에 의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든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약간 봐봐.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연속이 약간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케이스 있죠. 얘도 붙어있긴 붙어있잖아요. 하지만 요 점에서 약간 둥글고 스무스한 곡선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지? 그래서 요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 첨점이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줄 거는 요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성립을 하고요. 2번은 성립하지 않는 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예지를 한번 잡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의 증명은 쉽습니다. fx가 x는 a에서 이렇게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게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말은 저희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네요.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x-a분의 fx-fa가 얘가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미분 가능성 이야기였죠. 아까 쭈르르르르 이러면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가 이거였잖아요. 평균면에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연속인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극한을 증명할 거거든요. 요 극한을 증명할 겁니다. A로 갔을 때 fx-f 요 극한의 값이 0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연속이라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건데요. 보시면요. x가 a로 갔을 때 여기가 x가 a로 간단 말은 x가 a가 아니면서 a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눠도 무방한 이야기죠. 저 함수를 이렇게 적어도 무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이거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서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존재하는 값 뭔가 있을 거예요. 존재할 거고요. 맞지? x가 a로 가면 얘는 뭘로 가죠? 얘는 0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얘네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분명히 어떤 존재하는 값과 존재하는 값에다가 곱하기 0이라서 0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fx-fa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야? 얘는 어떤 상수값일 거잖아, 분명히. 상수값이니까 f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결론은 이거죠. 반대편 이쪽이에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fx 값은 뭐다? fa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속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fx가 문제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어느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전제값, 그 구간에서는 일단은 그 fx 연속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2번 해볼게요. 반대로 가는 걸 보고 싶은데 안 되는 케이스를 예제로 든다 치면요. 대표적인 예제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게 형태가 이거거든요. 요 형태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절대값 되는 거. 왜냐면 A에서 꺾이는 거. 그래프로 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A에서부터 약간 V자 형태가 딱딱 꺾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여기서부터 1로 가는 걸 증명하는 상황에서는 자미분에서 우미분에서 진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리미트 x가 뭘로 갔을 때 a 플러스로 갔을 때 이게 분명히 x-a에 여기가 x-a에 근데 여기다 a 넣으면 0이거든요. 이렇게 된 형태예요. 맞지? 여기 여기죠? 그럼 똑같은 얘기라고 적어야 되니까 여기다 밑에 이렇게 적을게요. a 마이너스 왔을 때 여기는 바로 적을게요. 그렇죠? d가 0이니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본다면요, 그 x가 a 플러스라니까 이 값이 분명히 플러스 값일 거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니까 x-에 나와서 이 값은 1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로 나온다고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른 상황이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직관자 생각한다면요. 1을 중심으로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면 1이야. 맞지? 근데 여기에서 반대편의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도함수 이야기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 잡았으면 좋겠는 게요. 이제 그 포함 관계라는 관점이죠. fx가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 보장될 거고 연속이라서 미분 가능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어떤 fx가 있어. 수많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fx가 뭐라다 이거 연속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연속 안에 fx가 미가가 되는 뭐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다만 그 차이까지는 구별해 줬으면 좋겠고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이제 도함수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저희가 도함수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미분 가능. 요거는 살짝 받아들이는 입장이긴 해요. 뭐냐면요.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fx가 우리가 도함수를 어떻게 말하면 미분 계수라고 나중에 비슷한 말로 말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fx가 x제곱이라고 잡아놨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가 닫힌 구간 1,2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케이? 여기에 미분 계수들, 다시 말해서 그 함수를 우리는 프라임 함수라 해서 얘를 도함수라고 정의를 하게 될 건데, 이 도함수는요, 열린 구간에서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일명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연속과 미분 가능성이 약간 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이거 말이 맞나요? 맨날 싸워요. 이건 당연히 되는 거 아니, 이건 안 되냐,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뭐냐면요. 경계의 끝값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경계의 끝에서 연속하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정말 끊임없이 나와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참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긴 하다만, 그래도 설명을 약간 드릴 거고요. 일단 평가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때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경우에서 생각해봐요. 1에서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서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은.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1이라는 이 점에서요. 맞지? 그래프가 이렇게 오는 거하고 요것만은 우리는 연속을 정의를 했잖아요. 맞지? 근데 이제 변화량이라는 차이는 먼저 생각한다면요. 변화량 차이는 약간 이런 이야기 되거든요. 변화량도 여기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변화량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맞지? 근데 이게 조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얘는 분명히 이쪽까지 와서 연속이 보장돼. 여기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붙었다는 얘기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여기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이 한쪽의 변화량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함수가 만약 t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함수 값에서 막 달라지지 않느냐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는 여기서는 일단은 함수가 여기가 이상해도 여기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연속이라고 논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몰랐으면 좋겠고요. 그 커뮤니티 같은 거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일 간단해요, 이거는요. 1바의 fx. 그 다음에 여기가 f1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 왔을 때 fx가 있고요. 몇 가지 이야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도함수에 대한 개념은 약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x가 1마로 갔을 때 x-1에 fx-f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어휴 힘들어. 제일 간단히 생각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는 이 세 개가 같으면 연속이라고 보장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얘네 두 개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한쪽이 없어요. 여기가 없어. 맞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극한값이라는 게 약간 다가가는 어림 짐작하는 값이라고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학생이 풀어야 어떤 문제를 풀어요. 문제에 솔루션을 생각한다는 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솔루션을 풀 건데 여기에 극한이 학생이 푸는 거고 요 가운데 요게 선생님이 푸는 거라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학생 한 명이 답을 냈고 선생님이 답을 냈는데 같으면은 답의 신뢰도는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속성이 보존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풀지 않아요.
학생 2명이 풀어서 답이 같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 근데 혼자 풀어서 그럼 얘 혼자 만들어 참여를 할 수 있니?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시면요. 저희가 경계의 끝값에서는 그 변화량을 왼쪽에 대한 다른 쪽에 대한 변화량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량을 정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함수에서 특히 이 함수에서 미분을 시켜서 이게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했을 때 경계의 끝값은 무조건 빠져야 돼요.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사수령 할 때도 이거 안 적으면 틀려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지를 해석하실 때 은근히 보면은 이게 닫힌 공간, 열린 공간 변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는 경계 끝값은 제외를 시키고 우린 도함수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함수에 대한 정의를 할 건데요. 도함수 정의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냐면요. 생각해봐. 내가 아까 어떤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맞지?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그 a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했죠,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내가 x는 그러니까 요걸 구해야 돼. 얘를 구하려면은 이거를 해야 한단 말이야. 요걸 계산해야지만 저게 나왔어. 근데 저게 a가 1이었는데 1.1로 바뀌었다 생각해봐. 그거 또 계산해야 돼. 1.2라 생각하면 또 계산해야 돼. 1.3을 하면 또 계산해야 되잖아. 와, 저걸 맨날 찾는다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야.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임의의 x 변수라는 걸 하나 설정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x가 있는데, 오케이? 아까 미분계수를 봤을 때 뭐 1일 때 2가 되고, 뭐 어떤 미분계수값 f'1이 되고, 2일 때 f'2가 되도록 하고, 3일 때 f'3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어떤 함수로 정의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그런 함수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은 그 함수 값에다 그냥 값만 대입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 극한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좋겠어. 이게 gx야. 어떤 gx는 함수가 있는데, gx 1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gx 2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gx 3 넣었을 때 얘가 되도록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 수만 있으면은 이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라 하냐? 도함수라고 말을, 미분한 함수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되시겠습니까? 에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도함수라고 하게 되고요. 그 도함수의 함수값을 우리 뭐라 하냐? 그 점에서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되시겠죠? 한글말이 어려울 뿐이에요. 그냥 좀 그런 게 있구나라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우리 뭐라 하냐? 그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일명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 미분법은 공식이에요. 제가 공식 암기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나온 공식은 싹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멍청이. 증명은 몰라도 돼. 학교 시험에 서술이 나면 증명 나면 틀려. 알겠지? 응. 첫 번째.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서술형 1번 문제가 깔려있어요. 대부분. 진짜. 그냥 증명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면요. 정의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요거 하나만 딱 쓸 거예요. 예비. 아니다. 그냥 내가 한 4번 적을게. 변수를 설정할 거니 f'x를 구하고 싶어요. 아까 a가 x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바뀐 게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난 x라는 변수를 사용해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냐? 리미트. 두 가지로 증명할 거야. 여기서 한번 적어놓고 할게요.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들 판단을 하세요. 얘가 있는데 얘를 리미트 t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x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t-x에 ft-fx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할 것이냐, 또는 또 다른 방법,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에서 마이너스 fx 이렇게 계산할 것이냐,
이 두 개를 논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C부터 정리할 건데 C는 얘로 정리한 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T가 X로 갔을 때 T-X에 이제 FT-FX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잘 해보죠. 잠시만, 내가 극한에 적용시키지 않아 이 값 몇이에요? fx가 상수함수거든요? 얘가 그대로 c, 얘도 c죠. 극한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분자는 0이에요. 어찌해서 상수를 미분한 값은 0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겁니다. 얘는 저것도 안 보이네요. F'에다가 X의 값은 0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관점 자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게 변화량이라고 일명 말해요. 순간변화량 있잖아. 상수함수야. 변화량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 이게 두 번째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가,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 얘가 다항함수 형태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일명 말을 하게 될 거고요. 사실은 이게 n이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든 유리수든 언제든 다 사용이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자연수상에서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두 개 다 해볼 거예요. 뭐가 편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갖다 치면 여기는 내가 바로 적어도 될까요? 이게 더식을 해볼 때 똑같이 적용시켰다 생각하시면은 이런 이야기 될 거거든요. t-x에 t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분자를 제가 정리를 조금 할 거거든요.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저희가 여기가 t의 n-1승부터 더하기 t의 n-2승의 x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t의 n-3승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t의 x의 n-2승에 더하기 x의 n-1승 요까지 정리가 쭉 될 거예요. 이거 되고 밑에 뭐냐가 있냐 t-x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수상에서 배웠죠? 그래서 얘는 날릴 거예요. 날리고요. 이제 x 자리다가 t를 싹 다 넣을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x의 n-1승이 되고 여기도 그냥 x의 n-1승이야. 다 x의 n-1승이야. 그래서 개수가 몇 개가 만들어질까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 1이죠. n-1이죠.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n-1 개 있고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값은 뭐가 나온다? n x의 n-1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f'x입니다. 여기서 f'x가 저희가 쓰는 건 이걸 끝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수트 배워서 이제 막 나 미분 엄청 잘한다 뭐 한다 말해서 나대는 애들 있거든요. 사실 이거밖에 몰라요. 다른 개념 몰라요 진짜. 그거 장난치는 거 같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 하나만 더. 요거를 이제 H로 한번 해볼게요. H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H가 0으로 갔을 때 해보죠.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이게 편할 수도 밑에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딱 그 생각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요 정도 이야기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 봐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얘를 정리시킬 건데 이게 x 플러스 h의 몇 승이지? n승의 마이너스 x의 n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죠? 분자 한번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저 어떻게 정리할 거라 생각해요? 너무 오고 희망이 없잖아요. 이게 계산이 이렇게 위에 거로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얘를 전개 때려서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 전개 때려서 생각할게요.
저희가 이항 정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확통을 해서 이항 정리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전개시킨 거 모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 알아요. 저희가 이거 옛날에 정리했을 때 처음에 x의 n승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가 n 곱하기 x의 n-1승의 h 이렇게 나오고 뭐 뒤가 블라블라가 나오긴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셔서 마지막에 더하기 h의 n승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x의 n승의 h. 요거는 그 다항식 전개시킨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봐봐. 얘하고 얘는 일단 빼기로 날아가요. 맞지?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야. 안 봤는데 너 맞지 할래? 그 다음에 이제 h 나눠주거든요. h 나눠주면 요거 하나 약분되고요. 여기 분명히 n-를 정해줄 건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뒤에는 h가 다 남아있어요. 하나씩. 여기 h가 하나 있잖아. 다음 항에서 h가 두 개 있을 거야. h 하나 약분해도 h 하나 남았지. 뒤에는 그럼 다 여기는 h가 존재할 거거든요. 이 항들에는. 근데 h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네가 그대로 0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만 남는다? 남는 게 이거만 남죠. 그치?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봐봐. 저희는 이제 끝났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닫힌 공간 1,2에서. 맞지? 여기서 내가 수식을 좀 더 바꿀게. 조금만 더 뒤집었다 생각해봐요.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시겠니? 맞지? 그러면 봐봐. 이게 f'x를 구하잖아? 도함수로 구한다 쳐요. 생각보다 쉬워. 얘 다항함수지 xn승이잖아? 미분했다 치면 여기는 3이 앞으로 하나 나왔죠. 여기가 여기 나오고 하나가 줄었잖아. 그래서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꺼내고 하나 줄이면 돼. 요거 애들이 할 줄 아는 거예요. 미분해. 이 앞을 꺼내니까 곱해지겠지? 그래서 x 1위는 안 적어도 되겠죠? 하고 상수함수 0에서 이렇게 미분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 도함수라는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상을 관점으로 생각하자면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이게 x제곱이라고 생각하잖아. 기울기가 2가 되는 함수를 구하고 싶어. 2가 되는 직선과 만나는 접선을 구하고 싶어. 여기가 기울기가 2x 뭐시기 되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맞니? 미분해서 푸는 애들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이게 순간 변화율이 이걸 여기 잡으면 t를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프라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fx를 이래 되는데 얘를 미분 때려버려. 그럼 여기가 2x가 나오거든요. 얘가 2가 되는 x값이 뭐냐는 거야. 여기죠. 여기가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은요. 여기 점이 1,1이라는 위치를 가져서 여기다 1,1을 성립해야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푼 거예요. 사실은. 미분으로 푸는 게. 개념 자체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뒤에 가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좀 미분에서 개념이 정리가 안 돼갖고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알고 나면 대타 쉬운 건데 그걸 애들이 잘난 척하고 있던 거예요. 딱 그 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상수가 곱해지는 함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y는 fx를 했네요. y는 fx니까 y는 fx로 하죠. 에이. 상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냥 말 그대로 미분하시면 돼요. 이게 y'을 구할 건데 얘가 리미트 t가 fx가 미분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보시면 약간 이런 이야기가 돼요. 여기가 cft 마이너스 cfx 하고 여기가 t-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c는 못 꺼낼 수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f' x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이야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수배 있는 함수 그냥 미분한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분하실 때 앞에 보면은 그 2가 내려오면서 2하고 곱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 저 이야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 하나 볼게요. y 함수가 있는데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이런 함수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치면요. 리미트 t가 x로 갔을 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들어와. ft 더하기 gt. 이게 이 함수에다 t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여기에 t-x. 약간 이렇게 세워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x하고 gx가 미분 가능한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고, 저 많은 거 안 바랍니다. 한 함수는 다 읽고 풀어오세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문제 풀다가. 아니,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건 또 왜 안 됩니까? 하고, 막 저한테 우길 거거든? 나도 할 말은 없잖아. 이게 죄송합니다. t-gx. 이렇게 정리가 되죠. 분리를 하신다면. 요거 두 개의 미분계수를 나타냈고요. 요거 두 개의 미분계수를 나타냈다고 치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f'x에 더하기 g'x.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각각 따로 미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상수배가 미분관성에 보장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미분관성에 보장됐다고 한다면 저희는 뭐가 이야기된다? 1차 결합이 되는 형태는 다 미분관성을 보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곱하기 함수예요. fx 곱하기 gx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제발. 얘가 y 프라임을 생각하면요.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여기를 f, t, g, t에 마이너스 fx의 gx 하고 여기가 t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봐봐. 내가 미분계수를 써야 되는데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야기 자체가 안 되잖아, 지금. 맞지? 요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맞지? 그래서 나는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ft에다가 빼기 fx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묶어냈어요. gt로 묶어냈을 때 fx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는 거 하나 만들 거예요. 맞죠? 얘는 묶어내고, 그러면은 묶어낸다 치면 요거 빼기 이거 나올 거잖아. 그래서 미분계수에 있는 분자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지금. 그래서 그 형태를 똑같이 하나만 더 적어줘.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얘네부터 묶어내 볼게요. 저기를 GT로 묶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에, 여기가 FT, 마이너스 FX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F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더하기 FX로 묶어낼게요. FX를 묶어내면 여기가 GT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 여기서 마이너스 GX 형태가 돼요. 여기를 내가 T-X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살짝 잘라서 여기에 T-X 깔고요. 여기에 T-X 깔아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극한을 취했을 때 잘라놓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fx하고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연속이 보장될 거니까 얘는 분명히 수렴할 거고요. 뭘로 수렴한다? gx로 수렴한다는 이야기가 될 게 맞을 거고요. 맞지? 아까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 보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성은 얘로 수렴하면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된다?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f'x가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 뒤에 있는 애가 더하기 fx에 여기가 g'x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요. 얘를 미분시켰잖아? 근데 여기 위치가 내가 지금 거꾸로 잡았거든요. 얘를 암기할 때는 어떻게 정리하면요. 이렇게 외워요. 저거의 프라임, y 프라임을 앞에 거 미분 한번 하시고, gx 한번 곱해주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둬놓고, 뒤에 거 미분시킨 형태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분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적혀있죠? 그래서 3개짜리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짜리 함수를 미분할 겁니다. 그 세 개짜리 함수를 미분하실 때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여기 있잖아. 얘를 하나의 함수로 취급할 거예요. f 곱하기 g라는 걸 하나 함수로 생각하고 h를 해서 약간 이렇게 적을 거예요. f 곱하기 g.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냅둬놓고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냅둬놓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애가 얘도 해봤자 미분할 수 있잖아요. 얘가 앞에 거 미분에 g에 더하기 f g 프라임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h가 갖다 붙은 형태예요. 그럼 정리해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거잖아. 얘를 전개시켜주면은 제일 처음 거 미분하고 이렇게 오고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한 다음에 h가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개 냅둬놓고 맨 마지막 거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미분되는 형태에서 곱을 다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미적이 된 이야기인데요. 미적에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엄밀한 증명까지는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문제 푸는 게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합성함수 이용법이에요. fx하고 gx가 잘 정의된다는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fx하고 gx가 잘 정의된다는 정의상에서요. 합성이 잘 되는 상황하고 그다음 미분관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이야기할 건데 y는 간단히 생각만 해주면 좋겠어요. 약간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 그렇지? 얘를 우리는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발. 이게 수트, 이거 설명을 안 드리면은 나중에 좀 계산하기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잘 보시면, 이거를 큰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할 거거든요. 함수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F에 대한 미분계수로 생각을 해봐요. F에 대한 미분계수 생각한다면, T가 X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이 변수가 얘로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간 게 맞죠? 봐봐. T가 X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F라는 관점을 생각한다면 F에 분명히 GT라는 어떤 변수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GX라는 값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극한을 일단 안 적을게요. F라는 껍데기 안에서 GT가 뭘로 변하고 있다? GX로 변하고 있어. 이런 관점이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얘를 GT-GX라 정의를 할 거. 그렇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죠. 여기가 GT. 이 정도만 생각할 거거든요. T-X. 약간 이렇게 적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됐지? 생각해봐. 내가 이 극한 안에서, 이 극한에서, 요 극한 같은 걸, 얘를 극한을 어떻게 취급할 거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볼 거예요. GT라고 하는 애가 GX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딱 맞잖아요. T가 X로 가고 있는데 GX가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이 스무스하게 보장되는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게 보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연속이니까 얘가 1로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얘는 해보자 T가 X로 가는 극한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하겠느냐? F라는 함수를 관점으로 봤을 때 F를 미분한 식에다가 뭐 넣는 거예요? 요거 넣는 거라고 했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GX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G'X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뭐냐? 겉미분, 얘를 속미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문제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 다항함수잖아, 이거. 아무리 봐도. 맞지? 얘 미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수투를만 배웠다 치면 얘를 미분해야 돼요. 맞지? 얘를 미분해야 되면 공식이 있긴 있어요.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얘를 미분에다 치잖아. 우리는 이거 전개해야 돼요. 와, 이게 좀 힘들거든요.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더하기
4, 3, 12,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해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솔직히 좀만 더 어려워봐. 여기서 항이 몇 개만 더 곱해줘봐. 그러면 꿈과 희망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F랑, 지금 F가 겉함수지. fx를 x세제곱으로 잡고요. gx를 지금 2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로 세팅한 거예요. 약간 느낌을 친다면. 그러면 얘가 fx 안에 얘를 넣은 거라고 이야기가 되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일단 공식을 적용시키면 얘는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g'x는 여기가 2가 나와. 그러면 저 공식대로 하면은 f'x 안에다 gx를 넣었다고 돼 있지. 요 식에다가 얘를 넣을 거니까 3에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에다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게 공식으로 말하면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해석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단순해요. 요거 다항함수로 취급할 거야. 오케이? 다항함수로 취급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이거지. 3, 2x 플러스 1을 제곱. 아까 n하고 그냥 그 함수 n-1이잖아. 맞지?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예요. 이가 속함수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 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를 그대로 다항함수 취급해서 다항함수로 취급하고 미분해요. 3.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제곱수는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원리 같은데 공식에 이런 게 있어. 이거에 n승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n에다가 ax 플러스 b. 얘가 원래 미분한테 미분해주고 여기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공식이 있어요. 개념원리에.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막 적혀 있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는.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차식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얘도 봐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대해서 4승이라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함수를 내가 미분했다고 치면 y 프라임은 얘가 다항함수 생각해서 미분해야 4 앞으로 꺼낼 거야.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거에 세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거지 이거.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요게 끝이에요. 전개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개를 시켜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 수수는. 근데 이거 전개하지 말고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되는 게 f 안에 g 안에 hx를 넣어서 되는 함수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미분하시면 처음에 여기가 겉함수잖아요. 이 겉함수를 겉미분을 먼저 했다고 치면 f'에 g 안에 hx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요렇게 미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미분해서 h'x 요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되셨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을 가지고 저희는 미분한 연습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이거 알아야 뒤에 있는 계산을 적용할 수 있어. 뒤에부터 이제 계산 연습인데 이거 모르면 계산이 안 돼요.